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나요? 하품할 때 흐르는 눈물 그런 거 말고요. 나이가 들어가며 눈물 흘리는 것에 더 인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려다가도 이상하게 부끄럽기도 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가슴속에 담아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흘리는 눈물이 돈이 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억지로라도 눈물을 짜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띵동, 당신의 눈물이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소설책을 가져왔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세상. 온갖 사연의 눈물이 흘러드는 이곳에선 눈물의 종류에 따라 값이 매겨지고 돈으로 쌓입니다. 눈물은 더 이상 어른스럽지 못한 것, 약해 보이는 것, 창피해서 남몰래 닦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참지 않고 감정을 터뜨리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걸까요? 띵동 당신의 눈물이 입금되었습니다는 눈물이 돈이 되는 세상이라는 기발한 소재로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먼저 화제가 되었고 출간 즉시 빠르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며 종이책으로 정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바뀐 세상에서 울고 웃으며 결국 희망을 보는 이야기를 통해 눈물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 소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또 다른 힐링 판타지의 매력을 보여줄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프롤로그. 대학 졸업식을 한 달 앞둔 11월의 첫째 주, 엠마 화이트는 98 조인트 스트리트를 따라 길을 걷는 중이었다. 황금색 생머리에 커다란 리본이 달린 헤어밴드를 하고 자카란다 꽃이 가득 박힌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엠마 화이트. 셰르 미카엘라는 자신의 몸보다 커다란 일렉트로닉 기타를 메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햇빛을 받은 그녀의 새빨간 머리카락이 오늘따라 활활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다. 너 눈이 또 왜 이래? 셰를은 숨 고르는 것도 잊은 채 물었다. 이거? 이번엔 또 뭐야? 책? 영화? 다큐멘터리. 이번엔 진짜 안 울 수가 없었어. 어떤 축구 선수가 부모님 없는 아이를 12년 동안 후원했는데 됐고 몇 번을 말해. 남의 일에 감정이입 좀 적당히 하라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 소설이나 드라마 보고도 시도 때도 없이 뿌앵. 눈물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쓸데없이 그만 좀 울어. 엠마의 손에 들려있는 태블릿이 쉴 새 없이 푸시 알림을 보내왔다. 10시 10분 캐럴라인 연애상담. 1시 25분 나띠 데시무크 과제 도와주기.
3시 17분 애슐리 아르바이트 됐다. 8시 20분 마이크에게 100 옷을 빌려주기. 너 설마 요즘도 애들 아르바이트 대신해줘? 아니? 셰르의 눈을 내리깔며 엠마를 보자 엠마가 움찔하며 말을 바꿨다. 가끔이야. 아주 가끔. 엠마가 욱신거리는 자신의 팔목을 어루만졌다. 캐럴라인이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데이트하러 간 거 기억나지? 네가 걔 목까지 일하다가 팔목이 이렇게 된 것도 기억하고? 이제 괜찮아. 다 나았어. 엠마는 재빨리 몸 뒤로 팔을 숨겼다. 너 빌려준 돈은 다 돌려받았어? 그게 줄리는 당장 생활비도 없대고 파비앙은 다쳐서 일을 못한대. 생활비도 없고 다쳐서 일도 못하는 애들이 어젯밤 길리언스 클럽 앞에 서 있더라?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엠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셰를은 가슴을 쿵쿵 치며 한숨을 쉬었다. 아우 답답해. 하소연 들어주고 돈 빌려주고 일도 대신해주고. 네가 천사야? 자선사업가야? 도대체 남의 일에 왜 그렇게까지 해? 너만 손해보고 너만 상처받잖아. 엠마는 대답 대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는 열맞춰 수놓인 새털구름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빠, 엄마. 뭐라고? 셰를은 엠마의 시선을 쫓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니야. 수업 늦겠다. 가자. 그때였다. 기타 소리 같은 셰를의 알림음과 함께 엠마의 핸드폰이 조용하게 진동했다. 긴급 안내 문자. 1월 1일부터 전 세계의 모든 화폐 제도를 폐지하고 눈물을 새로운 화폐로 도입합니다. 눈물 화폐 시스템의 이해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하오니 12월 1일 9시 10분 눈물관리청 1번 수증기 터널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엠마는 헛것이라도 본 것처럼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셰를, 너도 메시지 받았어? 눈물이 돈이 된대. 셰를은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별것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걸 믿어? 스팸 메시지야. 신종 보이스피싱이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재벌 되겠다. 울보 중에 울보니까. 이러다가 수업 늦겠어. 나 먼저 간다. 셰를의 뒷모습이 골목 뒤편으로 사라지자 엠마는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읽어내렸다. 모든 주화와 지폐는 소각 처리, 전 세계 은행 비상, 신간, 눈물, 그것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화제, 눈물 화폐 반대 집회자들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엠마는 허공에 멍한 시선을 보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진짜야. 눈물이 돈이 되는 세상이 온 거야. 눈물, 그것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엠마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높이가 100층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건물과 맞닥뜨렸기 때문이었다. 엠마는 단번에 그곳이 눈물관리청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초대형 물방울 모양을 한 건물 표면에는 빛이 반사돼 휘어진 모양의 느낌표가 생겨나 있었고, 건물 꼭대기에 달린 피레침에는 화폐 단위인 오슬러를 상징하는 알파벳 A가 회전하는 원형 표시관에서 반짝였다. 엠마는 눈물관리청 건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멀리서 볼 땐 불투명했던 건물 외부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실내가 훤히 보일 만큼 투명해졌다. 청사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두리번거리며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엠마는 상상에서나 볼 법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진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와, 놀라워, 근사해" 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혈액을 타고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엠마가 결의에 찬 사람처럼 두 주먹을 불끈 쥐자 무언가가 손바닥을 찔렀다. 아야! 주먹을 펼치자 빳빳한 종이로 만들어진 은청색 티켓이 반짝였다. 그녀는 문득 지난주의 일을 떠올렸다. 물미역 같은 레이스가 달린 셔츠를 입은 캐런 교수가 노란색 홍차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얼그레이, 캐모마일. 어떤 걸로 할래? 얼그레이가 좋겠어요. 아직 남은 수업이 2개나 있는데 캐모마일은 너무 졸리거든요. 엠마는 천천히 캐런 교수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평소 담백하고 소탈한 그녀의 성격과 꼭 알맞게 사무실 내부는 평범했다. 학교에서 제공해준 책상, 책장, 의자 외에는 그 어디에도 취향이 묻어있는 물건을 찾긴 힘들었다. 엠마의 시선이 잠시 머무른 곳은 책상 위에 뽀얀 먼지가 쌓인 채 놓여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짧은 콧수염이 매력적인 중년의 남자와 여러 색깔이 섞인 오묘한 눈동자의 소녀가 캐런과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캐런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에 엠마는 꽤 오래전에 찍은 것이라고 짐작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캐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얼그레이 홍차를 엠마에게 건네며 말했다. 엠마는 재빨리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고 캐런을 바라봤다. 교수님, 응? 캐런이 캐모마일차 한 모금을 홀짝이며 대답했다. 눈물이 돈이 된다니 어떻게 된 걸까요? 전 세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시행해 왔어. 그 노력 덕분에 많은 것이 개선되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 그게 뭔데요? 노동 착취, 부동산 사기, 금융 사기, 폭행,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쉽게 돈을 벌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가난과 빚으로 고통받는 문제 말이야. 맞아요. 하지만 도저히 어쩌지 못해서 모두들 묵인하며 살아왔잖아요. 문제는 또 있어. 물질 만능주의, 즉 돈을 위해서라면 도덕상식, 윤리, 죄책감, 공감, 감정같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를 이미 뛰어넘었단다.
슬프게도 그들은 로봇이 되기로 자처했어. 우리는 그것을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선택적 기계화라고 부른단다. 정말 슬프네요.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로봇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라니요.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세계 각국 정상들은 15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열었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지. 그게 바로 눈물이군요. 엠마가 캐런 쪽으로 더욱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맞아.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와 집값, 그에 비해 20년 가까이 제자리인 월급, 폭등하는 금리로 순식간에 불어난 빚과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들, 취업, 연애, 결혼, 육아, 더 나아가 삶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가족들까지 그들의 눈물을 한 곳에 모은 양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아마존 강을 다 채우고도 넘친다는 참담한 통계에 학자들과 각국 정상들도 모두 할 말을 잃었단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듯하구나. 엠마는 입을 벌리고 눈만 껌뻑거렸다. 그녀 또한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사무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잠시 뒤 캐런은 무언가 떠오른 눈치였다. 바퀴 4개가 달린 회전 의자에 앉아있던 캐런은 몸을 180도로 휙 돌린 뒤 심리학 도서로 빼곡히 들어찬 책장 쪽으로 의자에 앉은 채 걸어갔다. 그리곤 책장 중앙쯤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뽑아서 훑어보며 말했다. 그게 어디 갔지? 내가 잘 넣어뒀는데. 캐런이 책장을 넘기자 젓갈색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렸다. 캐런은 한참이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보았다. 그렇게 5번쯤 책 안을 살피던 그녀는 마침내 책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작은 티켓을 꺼내어 엠마에게 내밀었다. 고급스러운 문양의 테두리가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관리청에서 온 메시지 받았지? 네, 다음 주에 교육받으러 가요. 이걸 가져가렴. 내 생각엔 네가 적임자일 것 같구나. 네? 이게 뭔데요?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엠마가 손을 뻗자 캐런이 티켓을 움켜쥐며 말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줄래? 뭘요? 네가 가진 능력을 강보다 더 깊고 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돕는데 쓰겠다고 말이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엠마는 캐런이 하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아직 어린 자신이 교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릴 순 없었지만 반드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캐런이 쥐고 있던 티켓을 건네주었다. 고맙구나. 늦겠다. 어서 가보렴. 엠마는 궁금한 것들을 꼬치꼬치 캐묻고 싶었지만 아무 말 없이 티켓을 받아들었다. 캐런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엠마를 불러세웠다. 엠마. 네?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네? 캐런은 자리에서 일어나 엠마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내일부터 방학이잖아. 엠마는 캐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다고 생각했지만 방학을 맞이할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맞다. 방학이죠.
저도 보고 싶을 거예요, 교수님. 캐런의 사무실에서 나온 엠마는 그녀가 준 은청색 티켓을 자세히 살펴봤다. 티켓 중앙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Together.